자, 이적 시장 정상 첼시입니다. 첼시 올 시즌 좀 어떻게 봤나요? 일단 이적 시장을 빼놓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적 시장 언급할 때마다 혈압이 오를 것 같은데 루카쿠 때문에. 아니 근데 뭐 장사를 좀 잘해서 그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적인 측면을 따졌을 때는 손해를 보지는 않았는데 거금을 투자한 선수가 사실 이제 잘 못했다는 거. 그렇죠. 이제 이것 때문에 조금 혈압이 오르죠. 첼시 팬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결국 지난 이적 시장을 첼시가 엄청 잘 보냈다 보긴 무리가 있죠. 루카쿠의 그렇죠. 실패도 그렇고 뭐 보강 포인트를 잘 잡았다고 하기도 힘드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 어쨌든 지난 이적 시장이잖아요. 이번에 이렇게 평가를 하고 토드볼리 체제에서 새롭게 새로운 컨소시엄이 와서 새로운 구단 운영 주체가 왔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투자가 이제 시작이 될 텐데 다음 이적 시장은 이번의 실수를 똑같이 범하지 말고 명확한 포인트를 잡아서 영리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점을 또 강조하는 그런 영상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은 뭐 첼시는 3위를 했습니다. 네. 최종 순위 3위로 마쳤고 FA컵, 리그컵 둘 다 결승전 올라갔는데 리버풀한테 둘 다 졌고. 근데 명승부였습니다. 명승부였죠. 무승부 2번에 승부차기 패. 네, 명승부였어요. 그래도 정말 첼시도 리버풀도 좋은 경기력을 보였고 카라바오컵은 마운트, FA컵은 풀리식. 하필 두 명이 결정력이 있어서 너무 아쉬웠어요. 근데 뭐 저는 이거 두 개 중 하나는 그래도 딸 법하지 않았나. 왜냐면 어차피 승부차기이기 때문에. 경기력으로 봤을 땐 첼시도 우승할 만한 포인트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결국에는 두 컵 모두 준우승을 했고 챔피언스 리그는 8강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졌습니다. 너무 아쉬운 탈락이었죠. 이것도 뭐 어쨌든 연장 승부에 들어가는 또 명승부였으니까. 네, 첼시는 할 만큼 했다.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긍정적인 건 클럽 월드컵과 UEFA 슈퍼컵은 우승을 했다. UEFA 슈퍼컵은 또 케파의 활약도 있었고. 비아레알과의 경기에서 클럽 월드컵. 클럽 월드컵의 우승도 멋졌죠. 마지막 그 하베르츠의 골이었죠. 세계 챔피언이니까. 세계 챔피언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원조 결승전의 사나이가 드록바였는데 이제 그 드록바의 그 의지를 하베르츠가 지금 좀 이어받고 있지 않나. 왜냐면은 챔피언스리그 때도 하베르츠가 활약을 했었고, 그렇죠. 클럽 월드컵도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시즌 초반과 중반에 들어올린 컵은 굉장히 인상 깊은 컵이었지만 이 우승할 수 있었던 그 길목에서 마지막 순간에 좌절했다는 거는 첼시 팬들 입장에서 그래도 국내 컵 대회 하나 정도는 우리가 노려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남지 않아 싶습니다. 이적 시장은 뭐 앞서 저희가 설명드린 대로 딱 그거예요. 저는 첼시가 보강 포인트 자체를 완전히 못 잡았다고 보진 않거든요. 루카쿠 영입 저는 그때 당시에는 당연히 해야 했던 영입니다. 과정은 이해가 돼. 원톱이 너무 약했고 확실하게 골을 넣어줄 수 있는 스코어가 부재했으니까. 왜냐면 베르너 못하고 있죠. 그리고 이선 자원들 폼 오락가락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루카쿠 영입 오케이. 그리고 저는 사울도 물론 사울이 아틀레티코에서 폼이 많이 떨어진 건 맞아요. 근데 3선 자리에 저는 분명한 보강이 한 자리 있어야 된다고 봤고 이걸 임대로 선택하는 것도 저는 되게 높은 점수를 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리스크를 덜 하게 만들었죠. 실제로 사우니게스가 실패했지만 첼시가 비용적으로 손실을 경험한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이 없죠. 네, 많이 없죠. 근데 리스크 관리를 그래서 할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사우니게스의 리스크가 너무 컸던 거죠. 너무 컸죠. 경기 내용적인 리스크가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말도 안 되게 컸다. 사울 첫 경기를 제가 했는데 제가 그때 진짜 전 사울 진짜 좋아하는 선수라 근데 내가 너무 실망스러워가지고 그 경기 하는 내내 이럴 건 바크리 쓰는 게 낫겠다 막 이런 얘기하고 그랬거든요. 너무 말도 안 되게 못했어요. 네, 근데 사울이 또 이제 뭐 FA컵이나 이런 데서는 또 나와서 골도 넣고 뭐 그런 경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때 쏠쏠하게 윙백도 좀 네, 좌측 윙백 자리에 구멍이 생겼을 때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 보강도 해줬고 근데 원래 이제 사울을 기용하려고 했었던 3선 자리에 대한 만족감은 주지 못했다. 그렇죠. 네. 루카쿠의 경우는 영입할 당시 우리 영상만 봐도 저도 되게 긍정했어요. 이거 잘 선택한 영입이다. 이 정도의 투자는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결과가 결국 좋지 않았을 뿐이죠. 네, 일단 정리는 잘했습니다. 뭐 에이브라임, 로마 가서 무버지의 검투사가 됐지만. 네, 근데 첼시 남았으면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 네, 그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커트주마? 물론 이제 커트주마는 저는 괜찮은 선수라고 봐요. 근데 이제 투엘 성향이랑 너무 안 맞고. 전술이 안 맞아요. 그리고 주말에 어쨌든 경기 외적인 이슈가 또 따로 있었기 때문에. 웨스턴에선 또. 안 그래도 올 시즌에 뭐 저희가 뒤에 얘기할 첼시가 진짜 바람잘 날이 없었던 시즌인데 여기에 주마 이슈까지 겹쳤으면은 이거는 진짜 선수단 전체에 뭔가 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포인트였다고 보고 좀 잉여 자원이라고 불리는 선수들을 싹 임대 아니면은 판매 완료했다는 거는 저는 이게 아웃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잘 된 이적 시장이 아닌가. 저는 주마랑 토모리 중에 굳이 나가서 아쉬운 쪽을 꼽자면 토모리죠. 네, 당연히 토모리죠. 주마는 전술이 안 맞아요. 투엘이 발밑 좋은 센터백을 선호하는데 너무 안 맞고 토모리는 조금 더 기회를 줬으면 어땠어요. 그리고 이 선수가 어쨌든 스피드가 있고 근데 희소한 유형의 센터백이거든요. 발 빠르고 커버 잘하고 밀란 우승의 또 주역으로. 그리고 빌드업도 준수해요. 그리고 경기 때마다 하나씩 큰 실수 꼭 하고. 그런 거 있었지. 토모리는 어쨌든 밀란 가서 또 스쿠데토를 들어올리면서 본인 커리어에 우승을 추가를 했으니까 뭐 어쨌든 축하할 일이고 뭐 차파코스타, 모제스 이런 자원들은 물론
이제 뭐 에메르송도 지금 이제 리옹 임대 갖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풀백 포지션이 되게 안타까운 건 맞는데 근데 나는 이 선수들이 있었다고 해서 제 몫을 해줬을까? 네. 저는 그렇게 보지도 않습니다. 맞아요. 이 선수들이 그 첼시 팀 컬러 받아가지고 가끔 그 피온의 팀 덱으로 맞추는 분들. 왜냐면은 좀 빠르고 이래가지고 예, 그런 건 있는데 어쨌든 뭐 정리해야 될 자원들은 굉장히 정리 잘했다. 네. 근데 이제 임대 복귀하는 선수들이 꽤 있습니다. 이 선수들이 이제 다음 시즌에 어떻게 좀 처분을 할지 이게 이제 저는 쟁점이라고 보고요. 감독 평가 저는 별 5개 만점에 5개 줍니다. 토마스 투엘. 예. 이게 어쨌든 영입이 되게 호기롭게 이루어졌고 시즌 초반에는 진짜 0405 첼시 보는 것 같은 실점률을 기록을 하면서 수비적으로 굉장히 안정감을 가져갔어요. 네. 그래서 초반 우승 경쟁 판도는 세 팀이었습니다. 원래. 맨시티, 리버풀, 첼시 딱 이렇게 세 팀이었어요. 근데 수비진을 바꿔버렸음에도 주축 선수들 부상 너무 많았고 코로나 이슈 때문에 첼시도 경기도 안 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일정대로 경기를 이렇게 쭉 치러야 되는데 여기에 클럽 월드컵 정도 중간에 끼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일정이 빡빡한 그런 부담 속에서 승점을 드랍하긴 했지만 어찌됐건 클럽 월드컵을 우승하고 시즌 초반에 UEFA 슈퍼컵에서 트로피 하나 따고 시작했다는 그렇죠. 건 굉장히 플러스 요인이 됐다. 근데 이제 기대했던 루카쿠의 이런 부진. 근데 이거를 저는 투엘이 그러니까 이럴 수 있어요. 루카쿠 지금 돈 얼마 주고 샀습니까? 이 선수를. 엄청난 돈을 줬죠. 근데 이 선수를 과감하게 그냥 선발해서 빼고 그 다음에 다른 판도로 이 선수단을 구상했다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문제점을 빠르게 파악하고 거기는 이제 봉합을 한 거죠. 물론 이제 이 선수의 들인 이정료는 아깝죠. 근데 이 이정료 때문에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쓰는 감독들도. 근데 저는 이러한 과감한 선택도 꽤 좋았다고 보고 그 이후에 이제 제일 큰 게 왔죠. 영국 정부 제재 그리고 이제 구단주 교체. 그러니까 굉장히 좋지 않은 일이 다 발생했었던 첼시에서 저는 이 스쿼드를 가지고 3위한 것 자체가 이거는 투엘의 역량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진짜 투엘의 역량이에요. 다른 감독이었으면 이 성적도 못 냈습니다. 그리고 투엘이 마지막 그 경기 때 팬들이 카드 걸어줬죠. 예, 맞아, 봤어요. 독일 마에스트로 라고 이렇게 해서 투엘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투엘 감독이 그거 보고 너무 뿌듯해하더라고요. 나도 못하던데. 독일산 마에스트로가 지금 그 프리미어리그에 2명 있죠. 그쵸. 클롭 그리고 투엘. 아무튼 투엘도 진짜 좋은 감독이고 저는 투엘 진짜 군더더기 없이 별 5개 받아야 될 점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진짜 투엘 아니었으면 저는 챔피언스리그 경쟁도 계속해서 해야 됐을 수도 있다. 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되게 서로 만족하는 것 같거든요. 첼시 팬들도 좋아하고 투엘도 첼시를 되게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고. 이제 로만이랑은 큰 잡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로만이 약간 그런 경영적인 측면에서 약간 물러난 것도 있었으니까 왜냐면은 뭐 마리나 누님과 그를 비롯한 모드진이 이제 좀 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로만 체제에서는 큰 이 잡음은 없었는데 이제 토드볼리가 와서 이 새 구단주와 투엘은 또 어떤 식으로 이거 일을 같이 할지도 저는 좀 궁금하긴 합니다. 현재까지의 성과를 보면 투엘을 토드볼리가 정말 압도적으로 지원을 잘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성과를 내줄 거예요. 자, 시즌 MVP 그리고 뭐 저희가 앞서서 맨시티 편에서도 보셨겠지만 기대보다 잘한 선수 못한 선수를 했는데 저는 딱 한 명씩만 뽑아왔어요. 일단 시즌 MVP는 저는 안토니오 리디거. 제가 사실 티아고 실바랑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면 두 선수 모두 너무 잘해줘가지고 고민했는데 저는 임팩트라든지 뭐 공격적인 기여도 이런 거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그래도 리디거 가져가는 게 맞지 않을까. 저도 임팩트는 리디거예요. 근데 팬들이 보기에 나한테 더 마음에 드는 선수는 티아고 실바겠죠. 졸라 안정적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티아고 실바는 리디거는 떠나지만 티아고 실바는 팀에 남는 것도 있고 그리고 리드해주는 선수가 누구냐. 베테랑으로서 그거는 또 티아고 실바이기 때문에 그쵸. 팬들의 픽 또 임팩트를 통한 픽은 약간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전 그래서 실바랑 리디거는 그냥 약간 개인 성향에 따라서 갈릴 수 있다고 봐요. 두 선수 모두 잘했고 이 첼시 최후방에서 리디거와 실바가 빌드업적인 부분도 많이 담당을 해줬고 그러니까 중원에 쏠릴 수 있는 압박도 이 두 선수 때문에 저는 많이 분산됐다고 그쵸. 봅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사실 리디거가 항상 부상이라는 이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좀 불안한 선수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경기력이 좋을 때도 그렇고 안 좋을 때도 이 선수는 언제 부상으로 나갈지 모른다. 이러한 좀 불안감이 있었는데 올 시즌은 그거 없이 굉장히 저는 잘 시즌을 치렀다고 생각을 하고 뭐 어쨌든 레알 마드리드로 좀 갈 것 같습니다. 리디거는. 그래서 이제 올 시즌이 마지막이 될 거고 투엘도 리디거는 떠난다고 컨펌을 했기 때문에 그냥 첼시 팬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지금까지 올 시즌 수고했다 라는 말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럴 것 같아요. 투엘 만나고 저는 조금 더 성장했다는 느낌도 분명히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이후에 조금 언급할 선수들인데 물론 여기까지는 아닙니다. 기대보다 잘한 선수는 저는 마르코스 알론소. 왜냐면 저는 마르코스 알론소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 선수는 장단점이 너무 뚜렷한 유형이라. 근데 이제 벤치렐이 스쿼드에서 굉장히 이른 타이밍에 이탈을 했어요. 부상 때문에. 그래서 이 좌측 윙백자를 누굴 쓸 거냐. 사울도 사실 여기 들어왔었고. 그리고 뭐 이제 플리식이나 오도이 같은 자원들도 윙백으로 투엘이 막 기용을 했었잖아요. 근데 결국에 답은 마르코스 알론소였습니다. 저는 일단 제일 높게 사고 싶은 건 부상이 없다. 철강왕이다. 철강왕. 벤치렐도 나가 있었는데 이게 약간 이런 거거든요.
부상자가 생겨요. 대체자를 구합니다. 근데 그 대체자의 대체자를 구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쵸. 근데 지금 마르코스 알론소 같은 경우는 어쨌든 대체자로서의 롤은 잘 수행했다고 보고 리그에서의 스탯도 4골 4어시. 저는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스탯이다. 이 선수가 쓰기가 좀 까다롭죠. 왜냐면 왼쪽에서 빌드업에 관여되는 부분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박스로 침투해야 되니까 누군가는 공간을 만들어주도록 넓게 퍼줘야 되는데 전술적인 제약은 있어요. 근데 그 제약 없이 활약할 수 있는 환경만 조성이 되잖아요. 그럼 마르코스 알론소는 뚜렷한 성과를 만들어주고. 왜냐면 장점도 뚜렷하니까. 골을 만들어주고 골을 넣어주고 중요할 때 클러치 능력도 있는 선수라 저도 알론소는 의외로 또 중요할 때 활약을 해줬다고 봐요.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올라갔을 때 그런 발이 느리다는 리스크, 수비 뒷공간에 대한 부담, 이제 이런 부분이 겹치면서 사실 알론소가 욕도 많이 먹었는데 저는 다음 시즌에 이제 예를 들어 벤치를 돌아와요. 아니면은 뭐 정말 수준급의 뭐 윙백을 영입한다고 치면 마르코스 알론소는 저는 이 서브자원, 로테이션 자원으로 아주 적절한 유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지금 마르코스 알론소도 이 다양한 클럽들이랑 링크는 나오고 있어요. 뭐 본인이 뭐 이적 요청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근데 만약에 보내야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냥 이적 요청 좀 잘 받을 수 있으면 잘 가라거든요. 다른 선수 어차피 영입하면 되니까. 왜냐면 에메레송도 이제 돌아오고 에메레송은 또 알론소랑 다른 또 장점이 있는 선수니까. 근데 올 시즌만큼은 기대했었던 것보다는 저는 그 이상의 퍼포먼스를 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더 큰 위기로 빠질 수 있었는데 그래도 대체자가 알론소여서 다행이었다. 왼쪽의 경우는. 맞아요. 그리고 어쨌든 이 선수가 그동안 뭐 램파드 때도 사실 그 약간 잡음이 좀 있었고 있었죠. 버스에서 했던 얘기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라커룸 나갔다고 뭐 그런 잡음들 때문에 팬들이 이제 피로감을 느껴서 이제 너도 나갈 때 되면 나가라 이런 반응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치명적인 단점이 너무 크니까 맞아요. 그거 이제 더 이상 감수하고 못 쓰겠다. 간파당하면은 사실 대처하는 데 있어 속수무책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팔아야 된다는 시선 또한 역시 클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리고 기대보다 못한 선수는 뭐 당연히 루카쿠죠. 실망스럽죠. 저는 사실 사울도 좀 고민을 했지만 사울은 임대고 사실 이적료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고 주급적인 부분만 이제 책임을 졌기 때문에 루카쿠랑 비할 바는 아니라고 보고요. 일단은 영입하는데 들인 돈, 그리고 그 돈 받고 스탯 이렇게 쌓은 거 말도 안 되고, 그리고 그래 시즌 초반에 아스날전 임팩트 저는 인정합니다. 그때는 진짜 잘할 줄 알았어. 근데 이후에 귀신같이 떨어졌다가 갑자기 토드 보일리가 경기장에 오니까 골 넣고 두 경기 연속 골 이런 것도 사실 약간 좀 그렇거든. 그쵸? 그리고 활용점정은 난 첼시에서 행복하지 않다. 이게 이제 대박이죠. 한 시즌의 최대 사건 중에 하나였죠. 진짜 와 머리가 얼얼할 정도의 첼시 팬들 입장에서는 진짜 중서도 그 코리안멜로도 그 루카쿠 그거 하고 나서 이제 욕 개 많이 했거든요. 미친 새끼라고. 그럼요. 아니 자기 직장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딱 당당하게 하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자기가 그 첼시가 드림 클럽이니 어쩌니 그렇게 얘기했던 언제고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드록바의 빠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드록바 만났을 때 막 그랬대잖아. 뭐 어떤 경기에 어떤 발로 골을 넣었고 그때 어떤 축구화를 신었다 이런 것까지 다 기억하고 있었다고. 하지만 난 첼시에서 행복하지 않다. 근데 행보는 루카쿠가 굉장히 반대인. 루카쿠란다. 드록바가 굉장히 반대였고. 터닝 포인트는 아무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게 경기 내외적으로 영향을 너무 많이 미쳤어요. 왜냐면 정말 저는 아브라함 로만 진짜 첼시 그냥 끝까지 갈 줄 알았거든요. 이 사람이 첼시에 대한 그런 애정이나 2003년부터 지금까지 첼시 어떻게 보면 왕조를 세운 사람인데 팀을 바꿔놨죠. 근데 영국 정부 제재 때문에 로만이 떠났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구단주가 온 리스크도 분명히 있는 데다가 첼시가 원정 경기를 떠날 때도 이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되게 이게 사실 선수들이 신경 쓸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또 내부적으로 잘 아시니까 그런 일 해봤으니까 그냥 축구만 하면 되는데 이 축구 외적으로 얘네가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야. 근데 투엘도 이거 마찬가지야. 내가 미니버스를 운전해가지고 원정을 가겠다. 내 사비로 가겠다. 하베르츠도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축구적으로 온전히 포커스를 맞출 수 없었던 정말 대형 사건이었고 그렇죠. 이제는 구단주가 바뀌었기 때문에 다음 시즌은 이러한 리스크 없이 축구를 좀 할 수 있겠지만 과연 그들이 로만이 보여줬었던 것만큼 첼시에 애정을 쏟을 수 있을까? 저는 그럴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저도 이게 가장 큰 터닝 포인트 같고요. 그냥 경기적으로만 봤을 때 경기 내적으로의 터닝 포인트는 벤치렐의 시즌아웃. 그렇지. 그리고 리스 제임스의 부상. 그리고 이선 자원들의 너무나도 극명한 폼 저하. 그렇죠. 근데 저는 윙백의 부상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봐요. 리스 제임스랑 치렐이 기능을 못 해주니 아예 자리가 빠져버리니까 윙백 쪽에서 빌드업이 안 돼버리고 첼시가 잘했던 측면에서의 어떤 부분 전술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벤치렐이 있었으면 오른쪽 위주로 빌드업하다가 왼쪽으로 전환해서 공간 있을 때 벤치렐 기가 막히게 잘하죠. 그런 거 장점 살리려고 했을 텐데 윙백이 아예 나가버리니까 운용 자체가 아예 저하돼버리네. 더 아쉬운 건 리스 제임스는 또 나오면 잘해요. 나오면 잘해서 더 아쉬운 거야. 참 잔부상이 많았죠. 맞아요. 올 시즌은 조금 다사다난했었던 리스 제임스였고 어쨌든 총평을 해보자면 클럽 월드컵 때문에 빡빡한 일정, 여기에 선수들 부상 겹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까지 진짜 올 시즌 첼시는
말 그대로 만약에 풍비박산 났다고 해도 네. 이해가 될 정도의 리스크를 안고 있어. 여기 루카쿠까지 추가. 그걸 루카쿠 나는 행복하지 않다까지. 이 팀의 어떻게 보면 분위기를 흐릴 수 있는 그쵸. 그런 것도 있었지만 모든 부분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가운데 리그 3위, 준우승 2번, 클럽 월드컵 우승 이 성과는 분명히 의미 있다. 그래서 최전방 2선 자원들의 이런 골 결정력 부진은 진짜 아쉬워요. 저는 이건 너무 아쉬운 시즌이지만 그러니까 투엘 감독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공격진을 어떻게 구상을 해야 될까? 어떤 선수를 어느 자리에 조합을 해야 될까의 골머리를 많이 쌓을 것 같은데 이건 투엘 능력이다. 그렇죠. 이렇게까지 끌고 온 거는 무조건 투엘 능력이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다음 시즌에 수비진에 엄청난 개편이 있을 거거든요. 네, 리디거 나가고 그리고 크리스텐센 지금 그 자식 나가고 그리고 네. 아스필리쿠에타도 지금 아마 나갈 것 같고 그럴 가능성이 크죠. 네, 그리고 마르코스 알론소도 링크가 없는 게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티아고 실바 정도 제하면 지금 다 바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적 시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토드 보엘리 새로 들어왔죠. 이거 아직 인수 절차 5월 말까지 해서 딱 끝낸다고 하거든요. 이게 완료가 돼야 지금 이적 시장에서 돈을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구단주 선임 과정이 얼마나 빠르고 신속하게 마무리가 되고 보드진 내에서 부족한 포지션 뭐 이거는 토일이랑 얘기를 하겠죠. 그쵸. 보강 포인트를 잘 잡아서 좋은 수준급의 자원을 영입하는지 네, 이런 부분이 첼시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두 가지 포인트. 하나는 센터백. 무조건 여긴 자리가 비어버렸으니까 제일 시급하게 영입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삼선이에요. 삼선 맞아요. 결국 이 삼선에 조르지뉴 혼자만으로 빌드업이 안 되니까 자꾸 막 마운트가 내려오고 뭐 그 하베르츠가 너무 많이 내려오는 것도 사실 삼선에서 중앙 빌드업이 안 되니까 발생되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위쪽의 선수들이 차례 아래로 내려오니까 아래로 내려와서 숫자가 많아지니까 빌드업은 되죠. 근데 위에 숫자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저는 공격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아니 그리고 조코캉인데 사실 코바치치랑 캉테가 부상이 좀 있어가지고 이게 마땅히 여기에 세울 만한 그러니까 뭐 롭토치크 들어가고 바클리 들어가고 이랬던 거 아니에요. 아니면 윙백이 막 안쪽으로 그래 리스 MC가 중앙에 서고 그런 경기도 있었으니까. 물론 그래도 잘하지만 그럼 윙백의 관여 능력이 떨어지니까 이선의 윙포워드나 공미가 혼자 있어요. 그럼 거기가 고립이 되거든요. 모든 문제의 시작은 삼선이 제대로 된 그 뿌리 역할을 못 해주기 때문에 틀을 못 잡았으니까 네, 기둥이 안 되기 때문에 기둥이 무너지니까 다른 재료들이 막 다 희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됐어요. 뭐 어쨌든 이러한 보강 포인트를 좀 잘 잡아서 맞아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을 첼시가 잘 보냈으면 좋겠고 네. 어쨌든 이번 시즌 사실상 전체로 봤을 때 MVP는 투엘이다. 투엘이다. 네.